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광복절 기념식장에 광복회장이 참석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복회장은 그냥 회장이죠. 사실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나라가 건국되고 이제 머지않아 10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광복회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때때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회라고 하는 것은 직접 독립운동을 했던 당사자들, 제1세, 그들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그냥 이익집단, 그런데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자손들 2대, 3대 이렇게까지 광복회라는 것을 하면서 계속해 나간다는 것, 그들이 상당한 명성을 자랑하고 또 특별 대우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광복회장은 대단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한, 어떻든 그 독립운동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발언권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정치 싸움이고 이데올로기의 각축전이고,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모두 잡다한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다.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통일론, 이것이 본의 아니게 국가와 국민에게는 아주 해악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일론은 좀 나눠볼 수가 있죠. 계파가 갈갈이 나뉘어 있다. 물론 대부분 초록 동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계파는 나뉘어 있는 것이죠. 대략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A 통일론, 좌파 B 통일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 분류할 수 있다. 좌파 A 통일론, 이 계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그 통일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일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좌파 B, 좌파 C. 그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어떤 통일론, 그 통일 세력을 좌파 D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좌파라고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처음 건국할 때 우리 국가의 이념과 이것이 상당히 배치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좌파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이 좌파 A, B, C, D가 화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좌파 A는 좌파 D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의 통일 기획,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장 2024년 5월에도 좌파 A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낸 이런 일이 있었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5월 14일 임동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2024년 5월 14일, 그러니 좌파 D로 분류한 윤석열식의 윤석열 통일 세력에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무관심한 미국의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하고, 북한에게 우리가 접근을 시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대북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일체 하지 말고, 북한이 때리면 맞고, 북한에게 그래도 무엇인가 갖다 바치고, 이 정도 되면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좌파 D로 자기들하고 계파가 다른 윤석열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겁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방송을 보면 아주 알기 쉽게 몇 차례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측의 김일성이라든지 그들하고 말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북측하고 동일한 용어를 쓰는 그런 통일 방안입니다. 그 문구를 보면 결국 임동원 씨는 좌파 A 방식의 통일 방안, 이것을 고수하면서 2024년 5월에 윤석열은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재의 이 통일 논의는 좌파 A, B, C, D가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이 논의 속에 좌파일색이다, 보수는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라든지 대한민국 헌법상의 이념, 통일 원칙, 이런 것을 주장하는 통일 논의는 없다, 이런 점입니다. 사실 싸우고 있는 좌파 A, B, C, D, 그들이 뭐 대단한 영웅심이 있는 것이겠는가. 진실을 들여다보면 단지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좌파 A, B, C, D의 공통점은 5.18이 성역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헌법에 넣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건국절을 폐기하자, 건국절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수 대중은 대충 보면 좌파 A보다는 좌파 B나 C나 D는 덜 좌파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수 대중은 좌파 B, C, D를 때때로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이런 것에 미루어서 보수라고 잘못 오신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종찬이 건국절 반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찬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지금 88살, 윤석열이 줄여준 윤석열 나이로 88살인 모양입니다. 대충 우리 전통적인 나이로 90살인 것이죠. 광복회장입니다. 광복회장 될 때도 이런 반국가적인 발언을 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종찬은 좌파 D 윤석열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종찬과 광복회, 그쪽에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8월 12일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광복회는 대통령이 하는 광복회 행사에,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나라에서 건국절이 설 자리는 없다,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 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곳곳에 매체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는 연세대 교수라고 하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강점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 한반도에서 그 20세기 전반에 여러 가지 대동아 전쟁이라고 따로 구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주민들이 각각 그 역사의 순간에 역할을 했던 것들도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몰매를 맞게 된 것이 뉴라이트. 갑자기 뉴라이트는 친일 반민족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좌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해가지고 국민을 일종의 린치를 가하는 그런 책을 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또 온라인상이라든지 각종 글이나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짓들을 했는데, 이제 뉴라이트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된 것이죠. 하필 이런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그야말로 파한대소하는 그런 모습이 잡힌 사진, 이게 언론사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뉴라이트 잡아 없애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역시
이용된 것인가? 어느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언론사에서는 뉴라이트는 친일파다. 뉴라이트는 일제강점이 잘된 것이라고, 고마운 것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마이크를 들이대는 답변을 요구받는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다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에 대해서 말도 뻥끗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추진하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는 건국절 논의를 안 한다. 건국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8월 15일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3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헌법 조문 때문에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 자, 건국일 이야기는 이제 하면 헌법 위반이 되게 그들의 해설이 맞다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국가로서도 서 있을 수 없게 만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아직 건국이 안 됐으면 이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은 무주공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라는 국가성, 주권을 가진 국가가 서 있지 않은 곳은 누구든 먼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이 이기는 것이죠. 이것은 국제법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아니니까, 스스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김정은이가 남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저기 아직 나라가 안 섰다고 하니까 내가 흡수해 버리지. 내가 차지해서, 김정은이는 북측은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아주 확고하게 같이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DPRK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다. 그런데 2024년에 이르러서 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아직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의 통일전쟁의 정당성을 용산 대통령실이 제시해 준 거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남침을 정당화해 준 거다. 이런 겁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정말 헌신짝처럼, 그저 언제 버려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공식 그 연설에서 이 남과 북이 통일을 할 때 돈 더 많은 쪽이 다 갖기로 하자. 싹쓸이 하기로 하자. 여기가 투정판입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돈 많은 쪽이 갖겠다고 한다면 김정은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더 힘이 센 쪽이 가져야지, 핵이 많은 쪽이 갖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런 말을 하는 윤석열, 또 이런 말을 한다면 김정은이, 이들은 둘 다 똑같이 대한민국을 독립국, 자주국가, 국가로 안 보고 있다, 이런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이종찬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불가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다는 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국가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건국절을 정말 하찮은 거지 발사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인식은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이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성, 이것을 다 그까짓 거 이래 버린 것이죠. 먹고 살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 자, 이거는 고스란히 윤석열 씨 현재의 한국 정부에게 돌아갈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드는데 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합니까?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가령 전쟁이 나면 먹고 살기 힘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국민이 왜 나라를 지키러 가야 합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석열이 나가야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을 저기 휴전선 앞에다가 갖다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종찬 씨에게 집중 공격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 사람 임명한다고 해서 뉴라이트 이야기 꺼낸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는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장 돼야 한다고 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까,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러면 틀리지 않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은 없었습니다. 왕의 백성만 있었던 것이죠. 1919년 당시에 왕의 백성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국가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주권자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민, 왕의 백성, 그들에게는 그만큼 의무도, 주인으로서의 의무도 없었고, 그리고 권위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1919년에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시작했는데 1945년에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 제국이 되겠죠.
그게 전쟁에 져서 망하게 돼서 해방이 됐지만 한반도가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광복이 안 됐다. 굳이 광복이 안 됐다고 한 겁니다. 어떻든 일제가 져서 도망을 가서 다시 자기네 섬으로 돌아갔으면 우리가 광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부정했습니다. 광복이 안 됐다. 광복이 안 됐으면 광복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광복절 행사하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이 그날은 지금은 아니니까 미래의 어느 날이 되겠죠.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통일이 되는 날, 그때가 광복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광복절이 아직 안 왔다. 미래의 어느 날에 광복절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광복절은 없다. 그렇다면 광복도 안 되었는데 건국절은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광복절은 통일이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말하는 광복절은 통일절과 동일한 단어다. 동일한 그 명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의 어느 날 통일절을 우리는 기념해야 한다. 그날이 우리의 광복절이기 때문에 통일절이 오기 전에는 광복절도 없고 건국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좀 심각하죠? 광복을 부정하다니. 게다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버림을 똑같이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1919년의 건국절은 없다. 또한 1948년의 건국절도 없다. 아직 광복도 못했고 건국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미완성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아주 무거운 겁니다.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또 다시 보고 의논하고 해서 이번 경축사를 했겠죠.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건국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다 보도됐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2024년 8월 15일이 마지막 광복절 기념식이 된다는 말이겠죠. 통일절이 오기 전까지는 통일절이 곧 광복절이고 그러면 통일절 이후로 건국절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제3조의 풀이는 헌법이나 법률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하지 않는 풀이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단히 기상천외한 글자풀이를 내놓은 것이죠. 게다가 이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적, 공적이 누군지, 타도할 대상이 누군지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통일 세력이라고 합니다. 반통일 세력이 얼마나 나쁜가? 그들은 우리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이다. 이러면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상식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알고 있는 그 자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은 반통일 세력이 있다, 이 땅에. 그들은 반자유 세력이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이다. 대충 알겠죠?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자유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반통일 세력은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이다. 이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가짜뉴스의 터잡은 그래서 허위 선동을 하고 사이비 논리를 펴는 자들이다. 이러한 검은 세력이 거짓 선동을 하는데 윤석열 파들,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거를 타도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 친북 유화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통일 세력이겠죠. 김정은이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통일 세력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 쉽게 대한민국에 좌파가 있습니다. 그 좌파를 빼버린 나머지 좌파의 여집합, 여기에 뉴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윤석열이 말하는 자기들의 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좌파의 여집합. 바로 보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15일에 이종찬과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습니다. 통일론에 있어서 윤석열과 같은 좌파 D이면서 따로 행사를 했다. 효창공원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테마는 통일절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일한 주장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의 어느 날 통일된 날 하는 것이 광복절 행사다 이랬지만, 이종찬이 한 이야기는 미래의 어느 날 통일된 날 통일절 행사를 하자. 두 개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종찬 씨는 자주 평화 민주 원칙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좌파 A 방식, 임동원 씨 주장한 그런 통일론을 펼쳤습니다.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하는 자들은 친일파다. 앞으로 통일이 되는 날 통일절을 기념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디에도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는 건국절이 설 자리는 없다. 이것도 윤석열 씨하고 동일하죠. 1919년 건국도 부정하고 1948년 건국도 부정하고 아예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종찬 씨는 임시정부 수립일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임시정부니까 1919년 건국절도 안 돼 하는 거하고 양립이 가능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광복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축하를 해왔던, 심지어 건국을 했다 하는 말을 하기 전부터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이랬습니다. 1945년부터 광복절을 기념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몽땅 부정하는 것이죠. 통일되기 전까지 광복절은 없기 때문에 건국절은 앞으로 없다는 겁니다. 통일이 안 되면 건국절은 없다. 이번 논란에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이제 끝을 내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이라는 것을 봉인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뉴라이트를 친일이라고 낙인 찍음으로써 뉴라이트 주의에 더 넓게 좌파의 여집합,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보수를 통째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타도할 대상이 된 것이죠.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어느 면에서 좌파 A, B, C, D 이들이 이념적 통일체로서 그들의 의지가 투철하다는 것을 2024년 8월 15일을 기해서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이 좌파들의 신앙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복회 회원으로서 이번에 이종찬 씨 쪽에 그 연사로 올라온 김감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했고, 한 500명 정도 되는 청중이 타도 윤석열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박홍근, 김용만, 조국혁신당의 조국 용해인 이런 정치인들이 같이 합세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종찬 씨 쪽의 그 행사장에는 좌파 A가 몰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다 보면 이종찬 씨라면 타도 윤석열까지 외치지는 않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좌파 D니까. 그런데 원래는 윤석열, 이종찬이 이렇게 나뉘어서 핑퐁 게임을 하면서 건국절을 봉인하고 보수, 남아있는 보수를 이번에 아주 청산하는 이런 이제 중요한 그 계기로 삼으려고 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좌파 A가 몰려와서 다른 건 좋은데, 좌파스러운 건 다 좋은데 어떻든 타도 윤석열을 외치면서 보수 확실히 타도해라 이렇게 한 것,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윤석열과 좌파 D가 어떤 건국절도 이 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이 땅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좌파 A 방식인 자주 평화 민주 원칙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절, 통일이 되는 그날 통일절을 기념하자. 그러니 먼저 통일을 추진해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선포했고, 여기에 좌파 A, 현재 범야권이라고 하는 쪽에서 참가해서 친일파를 청산하라. 한국에서 좌파의 여집합은 싹 쓸어내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도 초록 동색이라고 하는 끼리끼리 여당이니 야당이니 범좌파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이제 자기들과 다른 색깔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2024년 8월 15일은 보수가 사망한 날입니다. 보수는 뉴라이트를 포함한 보수인데, 뉴라이트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런데 보수, 지금의 보수를 통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통일주의자, 반통일론자, 자기들의 공적,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건국절을 입 밖에 꺼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고 8월 15일 광복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반통일론자로 찍히고 사이비 지식인으로 찍힐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5.18 입막음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석열의 경축사를 듣고 역시 윤석열은 자유지킴이다. 자유를 몇 번 말했다. 역시 윤석열은 보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는 보수 대중이 있었습니다. 보수 대중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